미나리 좋아하세요?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7분 브랜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유명한 브랜드 속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유명해질 브랜드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영화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네, 단편 영화도 만들고 또 해외 영화제에 초청도 받고 프랑스도 가고 그랬는데 오, 그리고요? 지금은 7분 브랜딩을 하고 있죠. 대나무와 네, 저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가 시작될 때 영화사 로고가 쫙 하고 나오잖아요. 그 로고만 봐도 뭔가 기대가 되거나 설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다 있지 않나요? 디즈니 같은 거. 그렇죠. 디즈니처럼 따라라라라라 그다음에 픽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블도 막 쫙 애니메이션 막 돌아갈 때 어벤져스 볼 때 그 설렘이 있지 않았어요? 또 넷플릭스 두둥.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곳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초대형 글로벌 영화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적은 예산의 영화를 만드는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다뤘던 스튜디오 지브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사실 우리 7분 브랜딩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조회수는 가장 낮다라는. 그 파란색 토토로가 그려진 로고를 보면 뭔가 이런 느낌의 영화가 시작되는구나, 뭔가 또 옛날에 꿈속으로 가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가 막 생기잖아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은 영화사는요, 2012년도에 뉴욕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1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화 미나리를 제작한 회사로 알고 계시겠네요. 로고는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이 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에 이 로고를 이용한 이 제작사의 재미있는 브랜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작지만 특별한 영화사 A24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레디? 액션! A24는 미국 뉴욕에서 3명의 설립자가 만들었습니다. 이름까지 아실 건 없지만 제작사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A24라는 이름은 당시 설립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 카츠가 운전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고속도로 번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좀 허무하죠? 예,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이 작은 영화 제작사가 10여 년 동안 대략 100여 편의 작품을 제작 배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아카데미 55개 부분에 노미네이션이 되었어요. 또 그 중에서 16번을 수상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작품상도 받았는데 심지어 2번이나 가져갔죠. 문나이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앰 원스.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마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마블이 정말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몇 번 받았을까요? 제로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분이 누구죠? 예, 윤여정 선생님이죠.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한 영화가 뭡니까? 미나리죠. 예, 미나리도 A24의 작품입니다. 그 후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영화 마니아들의 열광적인 팬덤 현상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2025년 지금 그들은 단순한 제작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 브랜드, 더 나아가서는 문화 현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개성적이면서 어쩌면 난해하기까지 한 소위 예술 영화, 장르 영화들로 이뤄낸 이 특별한 성취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A24의 특이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들의 브랜딩 전략이나 철학이 패션 업계의 선도적인 브랜드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사가 패션 회사하고 유사하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틴더라는 유명한 앱이 있대요. 혹시 작가님 아세요? 그거 데이트 앱 아니에요? 맞아. 역시. 그 상대의 사진과 400자 미만의 간단한 소개를 읽고 마음에 들면 이 사람한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이렇게 올려서 좋아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거절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에 최대한 멋있게 자기 취향을 적는 게 중요하겠죠. 그 틴더 앱에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좋아하는 영화 제목을 쓰는 대신에 그냥 무심하게 3글자 A24라고 적는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대요. 오, 취향 괜찮은데 영화를 좀 볼 줄 아네? 뭔가 단정한 폴로 셔츠에 신발은 되게 눈에 띄는 골든부츠 신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적이지만 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 그런 캐릭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틴더 프로필뿐만 아니라 뉴욕에 가면 A24의 로고가 있는 맨투맨, 티셔츠, 모자를 자주 볼 수 있고요. 이건 단순한 굿즈를 넘어서 나는 A24의 감성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영화사가 가진 패션 브랜드의 어프로치를 느끼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는 자신의 로고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이 옷으로 착용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문화를 지향하는지를 표현하게 하잖아요. A24 역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A24의 로고가 붙은 영화는 일단 믿고 본다 라는 신뢰가 구축되었습니다. 저도 A24가 영화를 만들면 반드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든요. A24라는 브랜드 자체가 믿음직한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면 관객은 그 작품들을 소비하면서 자기 취향을 확인하고 과시하고 또 확장하는 거죠. 이게 패션에서는 이 브랜드가 내놓은 제품은 내 취향을 만족시킬 것이다 라는 자기 만족적인 신뢰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인지 A24의 영화들에는 독특한 감각, 스타일리시한 연출, 강렬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 스틸컷 한 장만 봐도 이거 A24 느낌인데, 사진 한 장만 봐도 이건 샤넬 느낌인데 뭐 이런 거예요. 또 이 감각은 마케팅에서도 일관되게 반영이 됩니다. 웹사이트, SNS, 굿즈, 영화사 로고까지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트워크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세상 모든 브랜드가 꿈꾸는 이상향에 가깝죠. 놀라운 건 이 A24라는 이 영화사가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작가들이 만든 무용의 예술 영화를 통해서 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면들이 지금의 A24의 브랜딩을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술 영화와 장르 영화를 아주 재미있고 독창적으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보통 예술 영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루하고 졸리고 어렵고 이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영화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쉬운 영화만을 봤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습관적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킬링 영화에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해진 거죠. A24의 영화들은 작가적 작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젊은 관객이 접근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해석들을 열어놓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주제들, 허무, 다정함, 이런 건 잘 잡히지 않는 정성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주제들을 너무나 재밌는 코미디 장르로 풀어내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오락적인 장르로 세련되게 믹스를 시켜서 표현하는 것, 이게 A24의 시그니처예요. A24의 작품은 가벼운 킬링타임용 영화가 드뭅니다. 흔한 프랜차이즈 시리즈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영화가 하나 잘 되면 1, 2 잘 되네? 3, 4, 5 뭐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성공한 작품을 자가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감독들이 작가적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면서도 그 표현은 대단히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외피를 입고 나타나죠. 이게 슈퍼히어로의 모든 스크린에 잠식당한 젊은 영화 팬들의 가려운 곳을 아주 적절하게 긁어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이윤 중심의 제작 시스템에서는 가지기 정말 어려운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1000세계의 정말 젊은 감독들이 거대한 예산보다는 창작의 자유를 찾아서 A24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장점인 현 시대의 가장 첨예한 화두인 인권이나 다양성을 영화 안으로 적극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A24의 많은 작품이 이민자, 소수자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그리고 아시아계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아까 설명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런 영화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Love Lies Bleeding, 이런 영화들은 빈곤층,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A24는 끊임없이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작품 안에 녹여내면서 대중적이면서도 동시에 의미를 담은 예술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예리한 시선으로
현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트렌디한 젊은이들의 컬트적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진 이 영화사가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헐리우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케팅을 과감하게 혁신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화 마케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접촉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슈퍼볼의 하프타임에 광고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A24는 이러한 레거시 미디어 광고를 완전히 다 포기해요. 대신에 비용이 낮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에 올인했어요. 예를 들면 공포영화 더 위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마케팅 팀은 캐릭터별로 트위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중세 마녀 사냥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배경이 1630년대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1630년대인데 트위터를 만들었으니까요. 영화 분위기에 너무 안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바이럴 같은 거겠죠. 지금은 너무 흔한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10년 전에는 꽤나 획기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렇게 쿨한 이미지와 브랜드를 확립하면서 영화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겉으로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A24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고편의 영화사 로고를 영화의 톤에 맞게 센스 있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팬들이라면 이 로고, 예고편 로고 진짜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 심플한 로고를 하나의 패셔너블한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로고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A24의 영화 예고편을 이것만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젊은 영화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것이지만 영화사 로고에서 영화의 장르와 내용 그리고 마케팅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세팅되었으니까요.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고 소비자가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 자, 복습 차원에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이 영화사의 A24라는 의미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의미 없는 고속도로 번호라고 이탈리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다시 물어본 이유는요. 이 무의미함조차 잘 만들어진 브랜딩 속에서는 의미를 갖고 회자된다는 겁니다.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A24가 도로 번호라고? 아니야, 그건 페이크야 라면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 방번호 같기도 한 이 이름을 놓고도 영화사의 미스터리한 호러 영화들처럼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팬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무의미한 것에 소비자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바로 잘 만든 브랜드가 가진 엄청난 힘이죠. 좋은 브랜드는 브랜딩을 하는 마케터들의 상상을 벗어나서 자가 발전을 막 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확장해내죠. 그렇게 확장된 브랜드를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사용자의 정체성으로까지 활용하는 것, 어쩌면 많은 브랜드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힙한 취향의 큐레이션으로 1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 제작사로 완전히 우뚝 선 A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7분 브랜딩도 여러분께 멋진 취향과 지식의 큐레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